네, 오늘 뉴스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정치 행보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도지사직 상실 위기, 또 38억 원이라는 선거 비용 반납, 또 5년 동안 선거 출마가 금지될 수 있다는 그 위기에서 이제 이 지사 벗어나게 됐는데요. 그러면 문제의 핵심 쟁점이었죠. 지난 2018년에 있었던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장면 보고 난 뒤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 같은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무죄로 판결했습니다만 2심은 아니었습니다. 친형의 강제 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이 됐는데 이 지사가 이를 숨긴 채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죠. 아울러 당선 무효가 되는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 이 같은 2심은 잘못됐다라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같은 대법원 선고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이재명 지사 벼랑 끝에서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네. 본인은 단두대 위에 목을 올려놓은 심정이다. 본인 직접 그 표현을 했습니다. 막판에 그만두십시오. 이제는 경기도청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해왔던 주장이 대부분 이번에 대법원에서 반영이 된 것이고요. 특히 앞서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표현이 참 좋네요. 저는 정치학자로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넓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야 후보들이 TV 토론을 할 때는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준비되지 않는 그런 질문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을 잘못했다고 해서 모두를 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다스리면은 선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과정 속에서 좀 소극적으로 방어한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지사직을 상실시킬 만큼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판결에 동의를 하고 오늘 보니까 이 대법관이 13명이거든요. 근데 김명수 대법관은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의 그 변호를 한 석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12명이 7대5. 한 명만 돌아서도 안 될 거를 가까스로 이재명 지사가 살아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를 통해서 오히려 토론회에서 정치적인 자유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라고 봅니다. 네,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폭넓은 자유를 인정했다. 이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원래 이 대법원 판결 작년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부에 이제 회부가 됐는데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7대5로 이렇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전해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판결이겠죠? 네,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당선을 박탈당한 그런 국회의원이나 또는 그 기초단체장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토론 과정 중은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 자신이 무슨 사업을 갖다가 완료했다 이렇게 현수막에 걸어놨는데 이게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가지고 시장직을 박탈당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꽤 있었는데 이제 과연 허위사실 공표를 어디까지 이제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좀 대법원의 판례가 좀 그런 점에서는 좀 기준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수 7대5의 의견 중에 다수의 의견이 허위사실 마음대로 얘기해도 된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특성을 전제했어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혀야 될 사항, 예를 들어 가족 사항이라든지 우리 공보에 보면 나오는 사항들 있잖아요. 네. 재산 사항이라든지 이런 공개의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답변을 하거나 일부 사실이 다른 경우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토론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사법적인 판단으로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토론회에서 과연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 요 부분에 지금 방점이 맞춘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토론에서의 그런 어떤 그 표현의 자유, 요 부분만 이제 인정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 토론이라든지 또는 광역단체장 토론, 요런 토론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활발하게. 이거는 단순하게 방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 정치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좀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또 대법원의 이번 판례가 그렇다고 해서 마치 무제한적인, 마치 허위 사실을 마음대로 더 떠들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결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특히 이 5명의 소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강제 입원을 적극 부정한 것도 허위 사실 유포다, 허위 사실 공표다, 이렇게 네. 봤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옮겨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판결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법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단면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법의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대한민국 정치 토론에 조금 뭐랄까, 활로를 조금 열어주는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좀 명판결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가 된 내용은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TV 토론회 상당히 엄격한 규칙을 갖고 진행이 됩니다. 뭐 질문을 하는 사람, 답변을 하는 사람 모두 시간 제한이 있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사실은 좀 불명확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 좀 부정확한 대답이 과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로써 어떤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넓혀줬다. 아울러 그 유권자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열어줬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좀 되새겨볼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판결에 대해 일단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면서 소회를 밝혔는데, 잠시 뒤에 입장 표명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연결이 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 사실 이번 판결은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정치계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바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공론화에 나서기도 했는데,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려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런 발언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네. 혹시 방송을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께서 아니 그러면은 토론회 할 때 해야 할 얘기를 숨기고 또 잘못된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그게 괜찮다는 거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번 판결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대화를 하는 중에 본인이 부작위로, 이를테면은 꼭 말해도 안 될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허위 사실을 감췄다, 감춘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허위 사실 공표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건 아니고, 또 토론을 하다가 보면은 저희도 토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악의적인 것이 또 아니고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토론하다 보면 준비된 발언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허위 사실을 모르고 했다 칩시다. 허위 사실 공표가 되고 당선되면 전부 다 당선 무효가 된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선거가 아니라 사법부가 정치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거죠. 정치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면 겁이라서 말을 못할 거예요. 다. 이 말이 맞는지 하면 잠깐만 하면 확인을 해보고 말해야 될 것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을 이번에 대법관이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표현을 저는 극대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와 제한을 할 수 있는 이것들을 앞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수차례 주장을 해왔고 저는 맞는 얘기입니다. 해서 만약에 본인이 이런 내용을
대국민 선언을 토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네. 자, 지금 화면 나오네요. 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 표명 보고 난 뒤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마스크를 좀 내리고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예, 수고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그 재판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도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 생각 저 생각 하기 마련이고, 법원도 여러 대법관님들께서 수기한 최종 결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최종 결론을 존중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 및 정무 수행률 비롯해서 높은 평가 얻고 계신데 이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국민 일부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를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신념과 그다음에 우리의 지지자들이신데요. 제가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제게 그런 기대를 가져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맡겨진 시장으로서의 역할, 또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조금은 성과 있게 잘했다는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직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우리 국민들, 주권자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게 주어진 역할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제 일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낙연 의원님과 함께 1, 2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1위를 올라갈 일은 없어서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 전 의원님께서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역량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저도 민주당의 식구이고 또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낙연 의원님 하시는 일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재판이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아니면 기억에 나는 좀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자, 우리 지지자들께서 기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네.
네, 다시 한 번만 그동안 더. 수년 동안 그 긴 재판을 받아오셨다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 재판으로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간에 좀 심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변방장수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 그러나 그런 일들조차도 다 저의 부족함의 소치이고 다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고통받는 것은 무방합니다만 이미 각오한 일이라서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저와 무관한 저의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또 정치라는 이유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된 그런 문제들 다 근거가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다만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이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오물을 뒤집어 쓴 이 상태에서 제가 쥐어진 역할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다 저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원망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지지자분들 많이 계시고 또 도민들 그리고 이제 여기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고 직원분들 많이 계신데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지자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슴 졸이며 이 사건을 지켜봐왔던 많은 지지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지지자라고 표현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꿈꾸는 이상, 그 이상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를 지지하기보다는 저와 함께 손잡고 가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도 국민이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꿈꾸는 억강부약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대동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을 들어봤습니다. 법과 상식에 의거한 합당한 판결에 대해 감사한다. 국민의 관심에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앞으로 도정에 충실하게 임하고 도민의 삶, 더 나은 경기도정을 위해 더욱더 성과로서 말하겠다. 라면서 또 여러 기자들의 질문, 특히 대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했는데요. 국민을 특별히 좀 강조한 점이 귀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홍 농가님. 이재명 지사 상당히 그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이 나오죠. 네. 표현도 상당히 절제돼 있고 또 지지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약간 화답해주는 모습에서 좀 여유도 보이고 합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물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좀 임팩트 있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나 조금 임팩트 있는 거는 이제 기자분이 참 얄궂게도 오늘 바로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 얘기가 이 공직자의 길은 공직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대로 가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때가 되면은 네. 국민의 명령을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소 원론적인 발언이긴 합니다만 맞는 얘기고요.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변두리에서 중심부로 나아가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는 그런 몇 안 되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네. 민주당 당내 경선이 정말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재명이라든지 이낙연이라든지 김두관이라든지 이런 쟁쟁한 네. 컬러가 전혀 다른, 비슷한 사람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요. 세 사람이 또 다 다릅니다. 또 다른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분들이 판을 벌여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최소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이번에 세상 무죄 추정의 이 파기환송은 그런 동력을 얻는 데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의 앞날은 상당히 큰 날개를 드는 달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본인은 담담하게 감정을 절제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행간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가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오늘 뭐 사실 기사회생한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네. 뭐 자기 본인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낮은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자신을 둘러싼 우리 과거에 뭐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난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선 주자가 앞으로 겪어야 될 검증 과정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네. 사실은 이재명 지사만큼 그 검증을 사법적으로 또 언론에 의해서 다 받은 사례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좀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 좀 털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바람을 굉장히 좀 정제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본인은 정제돼서 얘기했지만 향후에 누가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네. 이미 사법적인 판단과 국민의 판단이 다 끝난 사안이다.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자신을 경기도지사로 압도적인 표차로 뽑아줬고 사법부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내가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해줬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하겠냐,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 그러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의 향후 가도에 있어서 난관들을 싹 다 치우고 이제는 달려갈 길만 남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의 질문도 앞으로 대선 가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집중이 됐어요. 네. 근데 오늘 본인이 뭐 얘기할 때 상황은 아니니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재명 지사로서는 정치적 고비를 넘어선 아주 굉장히 뭐 의미 있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